안녕하세요. 저는 한말순입니다. 제 손주의 첫 돌잔치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두를 웃게 하던 잔치가 단 한 장의 서류로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가족,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아픔 속에서 제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뷔페 식당.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한말순 여사의 손주 지민이의 돌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말순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한 돌상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실타래는 장수를 쌀은 부기를 붓은 학문을 의미한다며 하나하나 의미를 되새기며 배치를 확인했습니다. 어머, 벌써 오셨어요? 며느리 서연이 아이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지민이는 방긋 웃으며 할머니를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구나. 할머니한테 와봐. 말순이 손주를 받아 앉아 아이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말순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집안 장손 돌잔치인데 내가 신경 써야지. 너도 아침부터 고생이 많구나. 말순은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서연의 표정에 그늘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걱정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도연이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그래, 오늘 같은 날 늦으면 되겠니? 말순은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35의 나이에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예쁜 아내와 건강한 아이까지.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도연아,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말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남편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도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나저나 철수는 언제 온대? 말순이 물었습니다. 아내, 조금 있다 온다고 했어요. 축의금도 넉넉히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연이 대답했지만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말순이 너복 터졌구나. 손주가 이렇게 이쁜데? 말순의 친구 손자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지민이 보면 볼수록 예뻐. 말순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돌잡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기어가다가 실타래를 집어들었습니다. 오, 장수할 팔자네. 누군가 외쳤습니다. 이어서 아이는 붓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학자가 되겠구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순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 이제 케이크 커팅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모두가 케이크 앞으로 모였습니다. 도연과 서연이 아이를 안고 케이크 앞에 섰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지고 축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철수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미안, 늦었지? 차가 너무 막혀서. 그는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와줘서 고맙다.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철수는 서연과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이고, 철수 왔구나. 도연이랑 대학 때부터 친구라며? 말순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네, 어머님. 축하드려요. 철수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잔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담소를 나누며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말순은 이 모든 광경을 뿌듯하게 바라보았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오늘처럼 행복한 날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노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지민이 기저귀 좀 갈아야겠어요. 서연이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하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가 도연을 쏙 빼닮았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서연을 닮아 예쁘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말순의 가슴을 뿌듯하게 채웠습니다. 오후 1시가 넘어서자 잔치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친척 어른들이 덕담을 건네고 축의금 봉투가 쌓여갔습니다. 말순아, 내 복이야. 이렇게 좋은 며느리의 예쁜 손주까지. 신우이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형님. 저도 요즘 너무 행복해요. 말순의 얼굴에는 주름조차 행복해 보였습니다. 도연은 회사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 아이가 정말 예쁘네요. 누굴 닮아 이렇게 예쁜가요? 하하, 감사합니다. 제 어릴 때 사진이랑 비교해보니 정말 똑같더라고요. 도연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옆에서 철수는 묘한 표정으로 술잔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잔치장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웃음소리, 축하 노래, 아이의 옹알이가 어우러져 행복한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말수는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보상을 오늘 다 받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의 외로움도 며느리와의 사소한 갈등도 모든 것이 이 행복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잔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말수는 주방에서 음식을 더 내올 준비를 하고 있었고 도연은 대학 동창들과 한창 옛날 이야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안고 하객들 사이를 오가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뷔페 직원이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택배가 왔는데요. 김도현님 맞으시죠? 직원이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네, 제가 김도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택배가 올 일이 없는데. 도연은 의아해하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발신처를 보니 서울대학교 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 맞다. 지민이 정기검진 결과구나. 도연은 무심코 봉투를 뜯었습니다. 뭐야, 무슨 택배? 옆에 있던 철수가 물었습니다. 아, 지민이가 지난달에 병원에서 정기검진 받았거든. 그 결과인가 봐. 도연은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처음 몇 장은 일반적인 건강검진 결과였습니다. 키, 몸무게, 발달 상태 등이 정상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다행이네, 다 정상이야. 도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넘기던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지? 나 이런 검사 신청한 적 없는데. 도연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철수의 얼굴도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냥 병원에서 실수로 넣은 거 아니야? 다른 사람 거일 수도 있고. 철수가 서둘러 말했지만 도연은 이미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의뢰인 익명. 피검사자일 김도현. 피검사자의 한지민. 도연의 이름과 아이의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누가 이런 검사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의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갑자기 멀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이 아이를 안고 다가왔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봉투의 병원 로고를 본 순간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민이 검진 결과. 도연이 서류를 접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눈은 결과란의 숫자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부성 확률 0%. 도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글자가 흐릿해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을 다시 읽어도 같은 글자였습니다. 0%. 완전한 타인. 생물학적으로 무관함. 이 차가운 과학적 사실이 도연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서연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1년 전 그날의 실수가 그 비밀이 이렇게 폭로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아이를 안고 있었기에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도연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연아, 진정해. 일단 조용히 이야기하자. 철수가 도연의 팔을 잡았지만 도연은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어? 도연의 눈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말순이 소란을 듣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들 그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말수는 영문을 모른 채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이게 뭐야? 왜 이런 걸?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결과란의 숫자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0%라니. 잘못된 거지? 병원에서 실수한 거지? 잔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은 여전히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저러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고백은 침묵 속에서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도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누구야? 진짜 아빠가 누구냐고. 그의 외침은 잔치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철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죄책감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도연아,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였어? 내 친구가.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말순이 비틀거렸습니다. 손자가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어머 말순아, 정신 차려. 하지만 말순의 눈에는 이미 초점이 없었습니다. 손주라고 믿었던 아이, 매일 뽀뽀하고 안아주던 그 아이가 남의 자식이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어? 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많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변명도 어떤 설명도 이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만이 아무것도 모른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잔치장에 처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류가 도연의 떨리는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얀 종이가 바람에 나풀거리며 흩어졌지만 아무도 줍지 않았습니다. 부성 확률 0%라는 글자가 햇빛을 받아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그 차가운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도연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1년 전 지민이를 낳았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알아? 회사에서 매일 자랑했다고. 우리 아이가 제일 예쁘다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말순이 서류를 다시 집어 들었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한자 정독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딘가에 실수가 있기를 바라며. 하지만 병원 직인이 선명했고 검사 날짜도 정확했습니다. 심지어 아이의 혈액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O형. 도연은 O형, 서연은 O형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조합이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로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화려한 한복이 바닥에 구겨졌습니다. 돌잔치를 위해 맞춘 비싼 한복이었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용서를 해달라고?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1년을 속였어. 매일 아침 여보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매일 밤 내 옆에서 자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그의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배신의 아픔이 칼처럼 가슴을 도려내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연아, 나를 때려. 나를 죽여도 돼. 하지만 서연이는 용서해줘. 모든 건 내 잘못이야. 그의 고백에 잔치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막장 드라마를 실제로 목격하게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내 잘못? 혼자 한 일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내가 야근이라고 했던 날이지? 맞지? 내가 없는 틈을 노렸구나. 내 집에서, 내 침대에서. 상상만으로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믿었던 두 사람의 배신이 이중으로 그를 짓눌렀습니다. 말순이 갑자기 서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란 년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난 널 딸처럼 생각했어. 명절 때마다 용돈 주고 아플 때마다 약 사다 주고. 그런데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노인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분노가 그녀에게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손자가 말순을 말렸습니다. 이러시면 어머님 몸에 해로워요. 하지만 말순은 놓지 않았습니다. 내 손주라고 믿었는데, 매일 우리 할머니라고 부르는 소리에 행복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처절했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맑은 눈동자가 말순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말순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서연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검사를 누가 의뢰한 거야? 도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익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누가 한 거야? 그의 시선이 날카롭게 주변을 훑었습니다. 하객들이 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저예요.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그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딸이 이상했어요. 임신했을 때부터.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딸의 비밀을 폭로한 죄책감과 진실을 숨길 수 없었던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군요. 도연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는데 바보같이 나만 몰랐네요. 행복한 아빠인 줄 알고. 그의 웃음이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35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1년 반 전이었어. 너가 출장 갔을 때 서연이가 힘들어했어. 너한테 서운한 게 많다고. 외롭다고. 그날 술을 마셨고. 실수였어. 정말 단 한 번의 실수였어. 그의 설명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실수라고? 도연이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실수의 결과가 이거야? 내 인생을 망친 게 실수라고? 그가 철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진정해, 도연아. 아이들이 보고 있어. 누군가 말했습니다. 말순이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늘이 이런 벌을 주시는지. 그녀의 한탄이 가슴을 저몄습니다. 평생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도 꿋꿋하게 살았는데 이런 시련이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잔치장은 이제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음식은 식어가고 풍선은 바람이 빠지고 케이크는 녹아내렸습니다.
축복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로 변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족의 비극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모두들 보고 계시죠? 도연이 남은 하객들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코미디입니다. 아니 비극인가? 친구와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이를 1년 동안 내 자식인 줄 알고 키웠다니. 그의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광기 어린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도연아 제발. 사람들 앞에서 이러지 마. 서연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창피해? 이제 와서 창피를 아냐? 그는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자, 모두들 건배합시다. 뻔뻔한 아내와 배신자 친구 그리고 남의 자식을 위하여. 그만.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어른 앞에서 그런 행동은 용납 못해. 하지만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와 아들에 대한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철수가 일어섰습니다. 형님 아주머니. 저희가 이 자리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연이도 진정할 시간이 필요하고. 하지만 그의 말은 도연의 주먹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철수가 맞고 쓰러졌습니다. 코피가 흘렀습니다. 일어나. 겨우 이 정도야? 내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몇몇 남자들이 도연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해. 폭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하지만 도연은 계속 몸부림쳤습니다. 1년간의 거짓말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서연이 아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아이의 말에 서연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아이가 이런 상황을 목격해야 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도 내가 지었어. 도연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지민이라고. 지혜롭고 백성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라고. 우리 할아버지 함자를 따서 지었는데. 그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갑자기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아이가 도연이 자식이 아니란 걸 언제부터 알았냐고.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화장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의심했어요. 날짜가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속였구나. 끝까지 속였어. 말순의 목소리에 경멸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알아? 손주 재롱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니. 그녀는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친척 어른 하나가 나섰습니다. 자, 이제 그만들 해. 아무리 그래도 아이 앞에서 이러면 쓰나. 일단 집에 가서 차분히 이야기하자.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 무슨 집이요? 저 여자와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지민이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지민이는? 도연이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잖아. 내가 알아서 해. 철수랑 둘이서 키우든지. 그 말에 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연아 아이한테는 그러지 마. 1년 동안 내가 아빠였잖아. 지민이는 널 아빠라고 부르고. 닥쳐.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뷔페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손님들도 계셔서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습니다. 잔치는 끝났고 장소를 비워야 했습니다. 축복의 자리는 이미 저주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서연의 친정어머니가 나섰습니다. 다들 먼저 가세요. 저희가 뒷정리는 하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딸의 불륜을 알고도 숨겼던 죄책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나도 집에 가야겠다. 선자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말순아, 내가 데려다 줄게. 혼자 있으면 안 돼. 말순은 마지막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민이는 여전히 할머니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가지마. 아이의 말에 말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돌아보니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여전한 사랑이 뒤섞였습니다. 도연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야 해서요. 그의 말에 서연이 흠칫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려고요. 양육권은 당신이 가져요. 어차피 내 아이가 아니니까. 그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도연아. 철수가 불렀지만 도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뷔페를 빠져나가는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행복한 아버지였던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남자가 되었습니다. 잔치장에 남은 사람은 몇 명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안고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고 철수는 코피를 닦으며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말수는 떠나려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뭔가 더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완전히 알아야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말해봐. 말순이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울어서 부은 눈이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마. 자격이 없잖아. 말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서연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년 반 전이었어요. 도연 씨가 일본 출장을 간 일주일 동안. 저는 임신 초기라 입덧이 심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친정엄마도 여행 가시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철수 씨가 도연 씨가 부탁했다며 찾아왔어요. 제가 혼자 있으니까 챙겨달라고 했다면서. 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요. 도연이가 부탁했어요. 서연이가 임신해서 힘들어하는데 자기가 출장 가야 해서 미안하다고. 가끔 들러서 봐달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묻어났습니다. 친구의 부탁을 지키려다가 친구를 배신했네요. 그날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서연이 계속했습니다. 도연 씨는 항상 일이 우선이었어요. 임신했다고 했을 때도 잠깐 기뻐하고는 또 야근이었죠. 저는 혼자 입덧하고 혼자 병원 다니고. 그날도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었어요.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의 일중독은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늘 일이 우선이었던 도연. 그래도 그게 배신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우니까 바람을 피웠다고? 와인을 마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임신 중이라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철수 씨도 같이 마셨어요. 도연 씨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철수가 대신 말했습니다.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서연이가 우는 걸 위로하다가 순간적으로. 평소에도 서연이를 좋아했었어요. 도연이 여자친구일 때부터. 하지만 친구 여자니까 마음을 접었는데 그날은 더럽다. 말순이 쏘아붙였습니다. 친구 아내를 탐내다니. 그것도 임신한 여자를. 그녀의 분노는 정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지민이가 내 자식이란 거야?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도연 씨 아이인 줄 알았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미 임신 중이었으니까.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날짜를 계산해 보니 그 시기가. 그녀의 목소리가 죄책감으로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속였구나. 말순이 정리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도연이 아이인 척했구나. 그게 편하니까. 서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언젠가 들킬까봐. 도연 씨가 알게 될까봐. 그래서 더 잘하려고 했어요. 좋은 아내가 되려고, 좋은 엄마가 되려고. 그게 속죄라고 생각했어? 말순이 비웃었습니다. 거짓말로 쌓아 올린 행복이 진짜일 거라고 생각했어?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것을. 철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도연이를 배신했고 어머님을 속였습니다.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의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말순이 그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벌? 내가 받을 벌이 뭐가 있어? 이미 내 아들은 모든 걸 잃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아빠 노릇했던 도연이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남의 자식 키운 바보? 아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픈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우유병을 꺼냈습니다. 아이는 우유를 먹으며 조용해졌습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습니다. 아이는 정말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철수야. 말순이 불렀습니다. 네? 너. 지민이를 내 아이로 인정할 거야?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제 아이니까. 책임지겠습니다. 서연이랑 결혼할 거야? 이 질문에 서연과 철수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서연이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철수도 확답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도연이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용서? 말순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도연이가 용서할 것 같아? 평생 친구였는데, 가장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했는데? 그녀의 말이 현실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몰랐습니다. 선자가 말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가자. 여기 있어봤자 더 힘들어질 뿐이야. 말순이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민이는 우유를 다 먹고 졸고 있었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래도.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1년 동안은 내 손주였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 걸음마 할 때, 처음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 그 기억은 진짜였어.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휩쌌습니다. 서연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제발. 지민이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미워하세요. 하지만 지민이는. 그녀의 간절함이 말순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말순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지민이의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100일 사진, 첫 생일 사진,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 그 순간들은 분명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니.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도연아, 어디니? 술 마시고 있니? 네, 혼자 마시고 있어요.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1년이에요, 1년. 제가 그 아이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밤새 재우느라 고생한 게 다 뭐였어요? 말순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도연아, 일단 집에 가서 자. 술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집이 어디예요? 그 여자랑 같이 살던 곳이 집이에요. 이제 그곳은 제 집이 아니에요. 도연의 울음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어른 남자의 울음은 더욱 처절했습니다. 그럼 엄마 집으로 와. 당분간 여기서 지내자. 말순이 제안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어머니 저 버리지 마세요. 이제 어머니밖에 없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어린 아이처럼 들렸습니다. 배신의 상처가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1시간 후 도연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는 말순을 보자마자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일만 열심히 한 게 죄예요? 말순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래 울어. 실컷 울어라. 도연은 어머니 품에서 어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의 눈물에는 배신감, 분노, 슬픔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일만 하느라 아내를 소홀히 했어요. 하지만 그게 바람 필 이유가 되나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말순이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일 열심히 한 게 죄는 아니지.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인데.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했다는 것을. 그래도 그것이 배신의 정당한 이유는 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의 친정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말순 씨 죄송합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부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딸이 큰 잘못을 했어요. 어떻게 사죄를 드려야 할지. 말순은 차갑게 대했습니다. 사죄요? 이제 와서 무슨 사죄예요? 알고도 1년을 숨겼으면서. 저도 최근에야 알았어요. 서연의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딸이 이상해서 추궁했더니 그제야 실토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의뢰한 거예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왜 돌잔치 날 터뜨렸어요? 말순이 따졌습니다. 하필 그날 결과가 오게 한 이유가 뭐예요? 서연의 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병원에서 그날 보낸다고는. 정말 우연이었어요. 도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은 얼굴이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장모님.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장모님이 아니시죠? 이혼할 거니까. 서연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위 아니 도연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서연이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요?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되돌릴 수 있나요? 제 1년이 거짓이었는데?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민이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도 이제는 의미가 없네요. 그는 사진을 찢어버렸습니다. 도연아.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진을. 하지만 도연은 이미 조각난 사진을 바닥에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세요. 배신당한 기분을. 가장 믿었던 두 사람한테 동시에 배신당한 기분을.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철수였습니다. 얼굴에는 밤새 맞은 듯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도연아. 나가.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와? 철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때려도 돼. 죽여도 돼. 하지만 내 말은 들어줘. 할 말이 뭐가 있어? 도연이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실수였다고? 그런 말 따위 듣고 싶지 않아. 철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게. 내가 용서할 때까지. 말순이 끼어들었습니다. 철수야, 너도 정말 나쁜 놈이다. 어떻게 친구한테 이럴 수 있니?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민이는 잘 키울게. 내 아이니까. 내 아이? 도연이 웃었습니다. 그래, 내 아인데 왜 내가 1년을 키웠을까? 왜 내가 그 고생을 했을까? 그의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었을 뿐입니다. 서연도 함께 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낯선 분위기를 느끼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엄마.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말순의 시선이 아이에게 갔습니다. 죄 없는 아이. 그러나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는 아이. 나가. 도연이 말했습니다. 모두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습니다.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양육비는 안 줄 거야. 내 아이가 아니니까. 서연이 울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1년 동안은 진짜였어요. 당신이 지민이 아빠였어요. 아니야.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난 그 아이 아빠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아니었어. 말순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서연에게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지민이는 할머니를 알아보고 울음을 그쳤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할머니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어. 말순이 말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상처받으면 안 돼. 그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1년 동안의 정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하지만 이 아이는 도연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도 그 아이를 편드세요. 남의 자식인데? 말순이 아들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1년 동안은 내 손주였어. 그 시간이 거짓이었다 해도 내 감정은 진짜였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말순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를 시작했고 서연과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했습니다. 서연은 친정으로 돌아갔고 철수는 매일 도연의 집 앞에서 기다렸지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복잡한 신경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 술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지민이가 미워요. 아무 죄가 없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 아이를 보면 배신당한 기억이 떠올라요.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상처는 시간이 약이야. 정말 그럴까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전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다시는 누구도 믿지 못할 것 같아요. 그의 눈에는 깊은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자였습니다. 말순아, 나야. 잠깐 들어가도 돼? 말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선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내? 도연이는? 그냥 버티고 있어. 말순이 피곤한 듯 말했습니다. 선자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도연아, 많이 힘들지? 도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저씨도 젊었을 때 비슷한 일을 겪었어. 첫사랑한테 배신당했었지. 죽고 싶었어. 선자의 남편이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시간이야.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지.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다시 사랑을 믿게 됐어.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다시는 사랑 같은 거 안 해요. 며칠 후 서연이 찾아왔습니다. 아이 없이 혼자였습니다. 도연 씨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녀는 말순에게 애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요. 말순은 망설였지만 결국 도연을 불렀습니다. 싫으면 안 나와도 돼. 놀랍게도 도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할 말이 뭐야? 서연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사인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동안 당신이 지민이한테 쓴 돈이에요. 다는 못 되지만. 돈?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야? 내 1년을 돈으로 살 수 있어?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도 책임이 있어요. 나를 너무 외롭게 했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웠다고?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이유가 되는 거야? 서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니에요. 변명이죠. 하지만 알아주세요. 저도 힘들었어요. 말순이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그만 가. 더 이상 할 말은 변호사를 통해 해.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아니, 아주머니. 그동안 감사했어요. 저한테 잘해주셔서.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떠난 후 도연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전 뭐였을까요? 그 여자한테 전 그저 외로움을 달래주는 도구였을까요? 말순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니야. 분명 사랑도 있었을 거야. 다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이야. 철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죽어도 좋으니 날 한 번만 봐줘. 평생 친구였잖아. 도연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한때는 가장 친한 친구였던 두 사람. 왜 그랬어? 도연이 물었습니다. 왜 하필 내 아내였어? 다른 여자도 많은데. 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이지만 오래전부터 서연이를 좋아했어. 내가 먼저 만나서 포기했는데 그날 술 먹고 이성을 잃었어. 그럼 계속 좋아했단 말이야? 도연의 눈이 불타올랐습니다. 내 옆에서 친구인 척하면서.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포기했어. 정말이야. 그날은 정말 실수였어. 도연이 주먹을 날렸습니다. 철수가 맞고 쓰러졌습니다. 이것으로 끝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도연이 돌아섰습니다. 철수는 피를 흘리며 일어섰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말순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철수야, 이제 그만해. 더 이상은 소용없어. 철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친구를 잃고 모든 걸 망쳤어요. 그럼 죽어. 말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는 어떡하고? 내 아이잖아. 책임져야지. 철수가 흐느꼈습니다. 네, 책임지겠습니다. 지민이만큼은 잘 키우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고 재산 분할이 논의되었습니다. 도연은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말순이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요? 지민이를 한 번만 보자. 마지막으로. 도연이 놀랐습니다. 왜요? 남의 아이인데. 1년 동안 내 아이였어. 말순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내 손주였고. 이대로 끝내기엔 너무 마음이 아파. 도연은 한참 고민했습니다. 싫어요. 그 아이를 보면 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말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미련을 남기면 평생 괴로울 거야. 결국 도연은 동의했습니다. 한 번만이에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서연이 지민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중립적인 장소인 근처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벤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이제 걸음마를 능숙하게 했습니다. 아이는 도연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도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민이는 변함없이 도연을 아빠라고 부르며 팔을 벌렸습니다. 아빠 안아줘. 도연은 망설이다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은 몸에서 나는 향긋한 냄새, 부드러운 머리카락, 따뜻한 체온.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지민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아빠는 이제 멀리 가야 해. 아이는 이해하지 못한 채 도연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아빠 가지 마. 지민이랑 놀자. 그 순진한 말에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순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1년 동안 쌓아온 정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한테도 와봐. 아이가 할머니에게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말순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서연은 멀찍이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철수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비극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도연 씨.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민이가 당신을 많이 찾았어요. 매일 아빠 어디 있냐고.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아빠가 왜 안 오는지 계속 물어요. 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철수한테 아빠라고 가르쳐. 어차피 진짜 아빠니까. 하지만 1년 동안은 당신이. 그만해. 도연이 말을 잘랐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그는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지민이는 아빠가 멀어지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가지 마. 도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지민이는 계속 아빠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가 다가왔습니다. 지민아, 아저씨가 안아줄게. 하지만 아이는 철수를 밀어냈습니다. 싫어. 아빠 줘. 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이지만 아이에게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말순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서연아, 철수야. 너희 둘 결혼할 거니?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는 아직. 서연이 망설였습니다. 지민이를 위해서라도 결정해야 하지 않겠니? 말순의 목소리에는 현실적인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제 아이니까요. 책임지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지민이를 위해서라도. 사랑이 아닌 책임으로 맺어지는 관계. 그것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알아서 해. 하지만 지민이는 잘 키워. 이 아이는 정말 아무 죄가 없으니까. 그녀는 아이를 다시 한번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아니, 이제 할머니도 아니구나. 어머니. 서연이 울며 말했습니다. 지민이한테는 계속 할머니가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말순이 고민했습니다. 도연의 입장도 있고 복잡한 관계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맑은 눈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가끔은 보러 올게. 말순이 말했습니다. 도연이한테는 비밀로 하고. 서연과 철수가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적어도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도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고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지민이를 떠올렸습니다. 첫 걸음마, 첫말 함께 놀았던 시간들. 그 기억들이 가짜였다 해도 그 순간의 감정은 진짜였습니다. 서연과 철수는 결혼했습니다. 조용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축하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사랑이 아닌 속죄와 책임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민이는 여전히 도연을 찾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어갔습니다. 말순은 약속대로 가끔 지민이를 만났습니다. 공원에서, 놀이터에서 조용히 만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연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그녀를 할머니라고 불렀고 그 부름이 말순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상처가 아물었어요.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 잘했어. 이제 새 출발해야지. 어머니는 가끔 지민이 생각 안 나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말순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기야 하지. 1년 동안 내 손주였는데. 저도요. 가끔 꿈에 나와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2년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신중하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상처가 있다는 것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이해하고 받아주었습니다.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 결혼하면 어떨까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좋지. 이번에는 행복해야 해. 말순이 웃었습니다. 근데 혹시 지민이 같은 아이가 또 생기면 그때는 진짜 내 아이겠지. 말순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민이가 유치원에 들어간다고. 그리고 둘째를 임신했다고. 이번에는 확실히 철수의 아이라고. 말수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도 나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말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민이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이제 5살이 된 아이는 씩씩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지민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혼자서도 그네 탈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지민이 다 컸구나. 말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복잡했던 관계, 아픈 상처, 배신의 기억. 하지만 이 아이만은 여전히 순수했습니다. 도연도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지민이를 만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이해도 되었습니다. 1년의 정이 쉽게 끊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정말 놓아줄 때였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게 참 묘해. 말순이 혼잣말했습니다. 피로 맺어지지 않아도 정이 들고 배신을 당해도 용서하게 되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지민이가 다시 뛰어갔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평범한 아이처럼. 그 모습을 보며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다. 어른들의 실수로 만들어진 아이지만 이 아이의 삶은 축복받아야 한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말수는 일어섰습니다. 지민아, 할머니 가야 해. 벌써요? 조금만 더 놀아요. 다음에 또 만나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수는 묘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모두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안고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것이 인생이었습니다. 도연의 새로운 결혼식 날. 말수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어서. 이번에는 꼭 행복해라. 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예요.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이기를 말수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흐릅니다. 상처는 흉터가 되고 아픔은 추억이 되고 배신은 교훈이 됩니다. 말수는 가끔 지민이를 만나고 도연은 새 가정을 꾸리고 서연과 철수는 속죄하며 살아갑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삶은 계속됩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때로는 잊으면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